민주당에서 이번에 여전사 트리오가 있습니다, 교수님. 추미애, 전현희, 이현주입니다. 근데 이제 전현희에 대해서는 방금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임종석한테 뭐였습니까? 아까 전에 이제 뭐 선거 뭘 맡아달라고 선대위원장, 했었죠?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지만 택도 없는 소리일 것 같고 추미애 같은 거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? 추미애요? 추미애 지금 거기 하남. 하남에서 네. 공천됐잖아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뭐 가능성 좀 있을 거라 보세요. 어떻게 보세요? 거기가 하남이 최근에 있었던 물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험지라고 주장은 하는데 현재도 일단 민주당 쪽 지금 이번에는 좀 선거구가 두 개로 쪼개지긴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큰 선거 두 개 보면은 민주당 쪽이 분명히 우세를 했거든요. 그럼 추미애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였으면은 지금 하남에 나갈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지역구로 나가가지고 뭐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자기 지역구가 광진 말하는 거니까. 근데 거기 고민정한테 줬기 때문에 다시 뺏기가 좀 어려웠고요. 어쨌든 하남에서 추미애가 이제 새로 날라온 건데 보수는 물론이고 뭐 그리고 좌파에서도 사실 그 추미애에 대한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, 제 생각에. 왜냐하면 저기 그 뭐 큰 정치하겠다고 와서 이제 뭐 거의 다시 국회의원 나가는데 그게 뭐 굳이 그렇게 당 대표 5선까지 했던 사람이 과연 하남에서 나오는. 그리고 더구나 정권 교체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사실은 추미애잖아. 그러니까 좌파들이 추미애에 대해서 좀 그리고 뭐 드루킹 사건도 뭐 추미애 작품이고 뭐 여러 가지로 추미애가 뭐 트리플 더블을 했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추미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정치 고관여층은 물론이고 저관여층도 추미애가 모든 거의 원인이다.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.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뭐 추미애 이번에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. 아니 그러니까 추미애 같은 경우는 자기 급이라고 할까요? 어쨌거나 그렇게 정치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상대로 좀 하든지 그래야지 이게 좀 모양새가 맞는데. 차라리 그렇죠. 근데 이게 무슨 갑자기 뭐 연고가 뭐 있습니까? 하남이랑 아무런 연고도 없어 보이는데 하남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여전사가 아니라 그냥 뭐 전사할 사람들만 지금 세 사람 꼽아놓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렇죠.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또 주장하더라고요. 추미애, 전현희, 이현주 세 사람 가지고 전선을 확장시킬 수 있다. 중도층을 이제 또 데려올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 나갔을 때도 패널 분께서 얘기하시던데 좀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선 확대 가능합니까? 아니요. 그리고 추미애, 전현희, 이현주가 그냥 셋이 여자라는 이유로 뭐 묶여갖고 여전사 트리오 그러는데 하나하나 따져봐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. 사실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 놈이 하나도 없잖아요. 이현주는 뭘 했든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은 짓을 했고 전현희는 권역위원장을 진짜 더럽게 못했고요. 추미애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뭐 여자하고 법조인이지 했다, 그렇죠? 뭐 묶어봤자 아무 시너지 없습니다, 얘네들. 그래서 그냥 뭐 여전사라고 불리기에는 약간 좀 어거지로 좀 밀어붙이는 것 같고 제가 그때 이제 방송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소금 장수 아닌가 조선시대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인데 이현주에 대해서는 일단 친문 쪽에서도 굉장히 좀 반발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이번에 이제 그 임종석이 결국에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눈에 띄는 건 홍영표 아니겠습니까? 홍영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피칠갑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아직까지 탈당은 안 했거든요. 근데 임종석이 잔류하기로 결정이 된 날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어요. 그래서 당 장악하려고 친문을 제거한 것이고 나를 자기의 경쟁자로 보고 있다라는 말은 약간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이재명이 일단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현주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가장 앞장섰고 문재인 정부다 민주당을 얼마나 공격했냐 이런 사람까지 다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나를 배제할 수가 있냐라고도 이제 또 비판을 했습니다. 뭐 윤석열 탄생에 앞장선 거보다도 그냥 조국 때 머리 깎은 게 사실 한 일의 전부죠. 뭐 그렇게 앞장섰다고 하긴 좀 그런데 조국 때 머리 깎았던 거 기억나네요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러면 교수님 그 서른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될 거라 보세요? 탈당을 일단 했거든요. 그러니까 홍영표나 서른이나 김영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. 뭐 이상민 의원도 그렇고. 근데 이거 탈당을 할 때 원래 단체로 해야지 그게 시너지가 나거든요. 근데 다들 뭐 개개인별로 탈당하고 가는 길도 다 뿔뿔이 서지기 때문에 이 탈당이 그렇게 별로 뭔가 이렇게 세력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번 탈당들이 좀 아쉽네. 근데 그 방금 얘기하셨던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한동훈 위원
위원장을 만나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. 네네.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많은 분들은 반기는 분위기긴 한데 교수님 뭐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? 저요. 음. 아니 저는 뭐 이분이 그 뭐 당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게 이번에 그 컷오프 그러니까 뭐냐 저 컷오프 비슷하게 당하고 나서 네. 하는 거가 저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네. 다른 친문들 뭐 조홍천 정도처럼 이렇게 끝없이 계속 전부터 목소리 내온 분도 아니고 전 그리고 윤미향 그 지지 선언했던 사람이고 한 15명 중에 한 명이었죠. 그리고 뭐 신한은행 비리 이것도 사실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아까 뭐 어제 한동훈 위원장 결정이니까 저는 뭐 따르는데 뭐 이분이 과연 거기 공천되는 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. 저는. 어쨌거나 일단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김영주 부의장을 일단 설득해서 데리고 오신 것 같습니다. 잠깐 댓글 좀 보고 마음을 다시 바꾸면 안 될까요? 그냥 환영하세요라고 나리사랑님께서 아유 저 환영하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제2의 시대입니다. 그러니까 저쪽에서 있는 뭐 중진 의원은 데려와서 우리 쪽에 또 내보내는 것 좋지 않습니까? 이상민, 김영주 다 당선되면 그 이재라고 한다면 오랑캐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일종의 오랑캐 아닙니까? 민정이 있다 왔는데 민주당을 그럼 정상적인 그런 민족으로 보는 겁니까? 설마? 왜 그렇습니까? 어쨌거나 일단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환영을 해야 되는 게 맞죠. 네. 그리고 이제 이현주의 과거 페북 같은 경우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여전사가 맞기는 맞다. 근데 이게 민주당의 여전사가 아니라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는 보수의 여전사다. 일단 추미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또 했고 한동훈 위원장도 발탁겠다 하다시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수 여전사가 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더라고요. 그렇죠, 특히나 그렇죠. 이번에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연상군이다라고 발언해가지고 민주당 쪽 패널들이 막 하나같이 아무리 그래도 중진 의원인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했는데 정작 지금 이재명의 픽인 이현주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여성 평력과 폐륜이 있는 연상군의 비유를 또 했었던 과거가 있더라고요. 이렇게 뭐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명이 모두 이재명을 연상군이라고 했다면 그거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건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서로 다른 맥락에 있는 두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연상군이라고 비유를 했다면 특히 이제 이현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. 근데 솔직히 연상군 하면 뻔뻔한 여성 편력과 부모 형제도 없는 패륜적 형태로 유명한데 그런 점에서 홍준표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더 연상군과 가깝지 않나? 셀프 디스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가 홍준표 당시 이제 그 캠프에 있었을 시절에 비판했던 내용인가 보네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헷가닥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이렇게 또 바뀌게 된 거죠? 그러니까 정말 어디서나 자기 목소리 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리에 따라서 또 말이 급하게 바뀌는 애들이 있죠. 후자의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현주도 이렇게까지 그 홍준표 편에 서가지고 이재명을 비판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헷가닥한 이유는 자기한테 자리 안 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 또 했던 얘기가 남의 눈에 티끌은 봐도 내 눈에 들보는 못 본다더니 그러다가 연산 제명이 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연산 언주가 돼버렸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왜 이렇게 갑자기 리액션이 이렇게 확 떨어지시죠? 누가 오셔가지고